내비게이션의 법칙. 리더는 목표 성취의 과정을 미리 내다본다. 리더가 되려면 이 목표를 성취해야 되는데 목표 성취의 이 전 과정을 미리 예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그 회장을 지냈던 잭 웰치, 유명한 사람인데요. 잭 웰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리더는 항상 방향에 집중한다. 훌륭한 리더는 항상 한 가지 방향에 집중한다. 방향을 자신이 통제하는 것이 방향에 의해서 자신이 통제를 당하는 것보다 낫다. 이 방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방향. 근데 이 리더가 되려면은 조직을 이끄는 팀을 이끄는 리더가 된다. 이것은 자신과 팔로우들이 가는 그 방향을 정하는 것 그 이상이다라는 거죠. 방향은 뭐 정해줘야 되는 거고 그거 이상으로 목표를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그 목표 성취의 전 과정, 그 여행의 전 과정을 리더십 여행의 전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이미 머릿속에다 전부 그려놓고 그곳에 성공적으로 도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어떤 사람들이 팀에 필요한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요소에 필요한 그 인재들을 배치하고 어떤 사람들이 팀에 필요한지를 알고 실제로 장애물을 만나기 훨씬 전에 어떤 장애물들이 나타날 것인지도 미리 예견해야 된다. 조직을 이끌다 보면은 그 흔히 이제 뻔한 일이라고 그러는데 뻔하게 그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하게 방해자가 나타나거나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괄적으로 리더는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을 이제 리로이 에임스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정의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에임스라는 사람은 이제 당신은 리더로 태어났다. 리더가 되라. 당신은 리더로 태어났다. 리더가 되라. 이 책을 썼던 그 저자인데 그 에임스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보고 리더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보고 리더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본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네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려면은 눈이 보배라고 이제 많이 봐야 되겠죠. 그냥 가만히 자기 그 앞에 있는 것만 볼 게 아니라 많이 봐야 된다. 보는데 이제 멀리 봐야 된다는 거죠. 멀리. 근시안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멀리. 그러니까 이제 내일과 미래를 준비하는 리더의 모습이고 더 빨리 본다. 이건 이제 통찰력이죠.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는 건데 이 조직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뭐 작을 때는 쉽죠. 그 리더에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조직의 규모가 점점 성장 발전함에 따라서 커나갈수록 이 리더가 미래를 명확하게 내다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회라는 것은 급변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도처에서 도출되기 때문에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리더는 미래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중간에 방향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조그만한 그 구멍가게 같은 것을 운영한다. 작은 규모다. 이럴 때는 뭐 수시로 자기가 생각도 바꾸고 계획도 바꾸겠지만 규모를 갖춘 회사다. 또 사회다. 국가다. 글로벌 단체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방향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또 리더가 중간에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은 팔로우와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리더하다 보면 실수라는 걸 하게 되죠. 인간이니까. 이건 뭐 분명히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데 실수라는 것이 이제 혼자서 할 때는 구멍가게 식으로 작은 것을 운영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또 몇 명,
몇 명 안 되는 소그룹 인도할 때는 관계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때 큰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그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나왔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아주 그런 장면들이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이 승무원들이 이제 우회를 해야 되는데 우회해서 갈 수 있을 만큼 빙산을 미리 발견해야 되는데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나중에 빙산을 발견했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배 자체가 큰 배였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그때 당시에 이제 초호화선이었죠. 가장 큰 배였기 때문에 이 배의 그 항로 루트를 쉽게 바꿀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직의 규모가 크다 보면은 이와 같이 이 타이타닉호가 그 빙산에 부딪혔던 것과 같이 그 항로를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결과. 이 타이타닉은 1000명 이상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목표 성취의 전 과정을 미리 내다보고 미리 예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리더십의 원칙들이었습니다. 자, 강의 노트에 보면은 이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draw on이라고 되어 있는데 draw on past experience인데요. draw라는 게 그리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단어인가요? 중학교 때는 draw라고 하나로만 알았는데 이게 이제 색칠하지 않고 연필이나 펜으로 그릴 때 draw라고 그러는데 끌어당기다 이런 뜻도 있고, 근데 이제 수거가 돼서 draw on 하면은 이제 활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은 인생사에서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배워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조직의 리더가 돼서 리더십을 발휘하다 보면은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성공만 하는 리더는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동시에 오는데 이 과거에 있었던 이 모든 성공과 실패는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이 지혜의 좋은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사를 살면서 특별히 리더로서 조직을 관장하고 리더십으로 이제 영향력을 나타낼 때 성공과 실패가 오게 되는데 이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어떤 정보도 얻고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깊은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겠죠. 뭐 가만히 있는데 이게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연구를 해야 된다.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와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성공. 여러분 한번 말해 보세요. 성공.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타고난 소질과 재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공. 가만히 여러분들 앉아서 한번 이 노트에다가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내가 이루었던 그 성공들, 작은 성공부터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난달, 또 이렇게 월별로 해가지고 1월달, 2월달, 3월달, 또 작년, 재작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그 노트가 다 있죠. 노트에다 기록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록을 하고, 또 기록을 할 때 이렇게 너무 빽빽하게 쓰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뭐 종이를 아끼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여백이 있어야 돼요. 중간중간에. 그래야 나중에 그것을 다시 보고 거기다가 이제 다시 적어 넣는 거죠. 또 다른 정보, 또 깨달음 이걸 자꾸 적어 넣으면서 그게 이제 보완이 되는 건데 색깔별로 할 수도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그 마크를 칠 수도 있고 그림도 그려놓고 그러면 여러분 이 노트 한 권이 굉장한 그 여러분의 자산이 됩니다. 보물이죠, 보물 하나에. 그래서 이 책을 사게 되면 보통 300~400페이지짜리 책을 사면은 그 중에서 그 실질적으로 그 리더십의 원리를 얻을 수 있는 그 엑기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
근데 이 노트에다가 쓴 거, 자기가 쓴 거, 자기가 이해하고 글로 쓴 거, 이거는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그 책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이 강의, 이 서동원 교수와 함께 이 진행하는 이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거, 이거 전부 이제 엑기스란 말이에요. 엑기스. 중요한 요소들만 뽑아낸 건데, 이거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과거, 지난 과거에 이루었던 그 성공을 잘 점검해 보면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당신 스스로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소질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실패라는 거는 failure, 실패, success에 대해서 살펴봤고, failure, 실패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하는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 깊은 생각과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면 그냥 내 인생이 왜 그런가 하면서 고개를 떨구고 낙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실패가 굉장한 그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실패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겠죠. 과감하게 도전 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행동을 하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실패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그 멘토가 되는 거예요. 실패가. 그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이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그 생각하는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용하는 방법에 어떤 결점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실패가.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한 번 실수는 우연이고, 두 번 실수는 고의고, 세 번 실수는 악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습니다. 성공한 것에 그냥 희희낙낙해서 한잔하면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좋은 일이겠지만은 이 실패했을 때가 더 중요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실패를 통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대인관계의 기술을 연마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노트에다가 빼곡히 써보고 자꾸 점검해보고 밑줄 쳐보고, 이런 사람은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감당하지 못해요. 엄청난 진보를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리더십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이제 시간이 말해주겠죠. 다른 사람들이 10년 걸쳐서 할 일을 이 사람은 일주일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리더, 제가 지난번에 어떤 강의에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생사에서 인생의 눈을 뜨고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륜이나 나이도 필요한데, 학력뿐만이 아니라 그 나이가 대개 한 60세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60이 돼야 어떤 그 인생에 그 눈이 좀 띈다라는 건데, 그 전에는 사실 철이 없는 거죠. 이리 봤다 저리 갔다 요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변덕 부리면서 그러다가 60을 이제 이순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순이라는 게 귀잖아요. 귀자에다가 순해진다. 귀가 순해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악랄한 말을 해도 이게 순하게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경험을 통해서 유연하게 실패를 해도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경륜이라는 건데, 유능하고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경험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성공과 실패다는 거예요. 자, 강의 노트 두 번째 보세요. listen이 나오죠. listen to what others have to say인데요. listen, 듣는다는 거죠. 듣는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듣는다는 거죠. 들어본다. 아까 제 60세 이순 이야기 하면서, 물론 이제 이건 나이의 어떤 숫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60이 되기 이전에 이미 그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지고 득도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나이라는 것은 동양 문화권에서 특별히 이제
6.25 문화권에서 자꾸 나이를 따지게 되죠.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물어보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이냐, 고향이 어디냐,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이제 들어왔는데 이게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똑같아요. 사람들 사고방식이. 왜 그러냐면 문화죠, 문화. 사람은 습관으로 지배가 되지만 이 나라나 국가는 이제 이 문화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거죠.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제 나이가 70, 80이 돼도 할머니가 백화점에서도 일을 할 정도로, 한국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한국에서 70, 80세 된 그 쪼글쪼글한 그 할머니가 그 백화점 점원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나올 거야 아마, TV 뉴스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데 이게 유교 문화권이란 말이에요. 유교 문화권. 미국은 이제 실용주의 정신이죠. 실용주의 정신, 청교도 정신, 실용주의 정신. 그러니까는 이제 실용주의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경험이 많고 노련하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나이를 안 물어봅니다. 나이를 물어보는 게 실례예요. 남자나 여자나 나이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제 예약 없이 아무런 예고 없이 남의 집에 방문한다든가. 또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유교 문화냐 실용주의 문화냐 여기 이제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유능한 리더,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과거에서 배운다고 그랬어요. 일본 원칙에 의하면 법칙 1에 의하면은 과거에서 배운다. 과거의 경험에서 성공과 실패,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는데 이것만 가지고선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간단해요. 원리가. 이 리더십의 원리나 그 리더의 자질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 급변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고 AI, 로봇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사람의 인력을 대신한다. 뭐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사물 인터넷 뭐 여러 가지 용어도 그렇고 개념도 그렇고 실질적인 사회가 이 시스템이 바뀌어 가는데 생각은 세종대왕 시대에 머물러 있다. 조선말 시대에 그 유교 정신으로 그냥 생각이 머물러 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요? 응? 세종대왕이 아무리 그 뛰어난 리더라고 하지만 세종대왕은 인터넷 사용 못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방법 모르고 카톡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유능하고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시대 감각, 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정보들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 감각에 맞는 최신의 정보죠. 최신의 아주 핫뜨거운 정보들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자신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 또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그 소스나 루트로부터 그 인포메이션, 그 또 날리지, 정보와 지식을 구하고 또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현장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나 그 정보를 그때그때마다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제 중요한 것이 멘토가 있겠죠. 멘토. 자신에게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조직 밖에서,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건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조직 안에서, 회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과 대화도 나눌 뿐더러 그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먼 거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과거의 경험을 활용해라. 그래서 draw on 그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draw on past experience, 성공과 실패 이런 그 경험들을 잘 활용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정보를 수집해라는 거죠. 정보를 수집해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그냥 무작정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듣는 데는 게 이제 최종 목표는 정보 수집이죠. 정보 수집, information, important information,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들으면서 그때그때마다 최신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강의 노트의 세 번째 보면은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황을 점검해 본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독불장군식으로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리더들도 많습니다. 내가 학력도 높고 머리 회전도 빠르고 IQ도 높고 그래서 내 직관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나 따라올 사람 없어. 내 앞에서 말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성격대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확확 행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야 돼. 리더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건 물론 좋겠지만 리더라고 하는 것은 그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책임감. 아까 그 타이타닉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타이타닉호 같이 그렇게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그게 빙산에 충돌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진다는 건데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구나.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 책임을 항상 의식하라.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에게 또 조직 전체 회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결정을 할 때가 있을 때는 점검을 해라.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조건을 하나씩 이렇게 따져보고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어떤 그 고난 있는 리더가 됐을 때 옛날식으로 사인해 주세요. 그러면 보지도 않고 막 사인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하나하나를 다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그 결과를 생각해야 되고 책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황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라는 그 직분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리 지불해야 될 이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꼼꼼하게.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네 번째입니다. 강의 노트 네 번째인데요.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과 사실 여기 이제 강의 노트에 face and fact라고 그랬네요. fact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face 믿음과 사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감안해서 최종 conclusion을 내린다는 거죠. make conclusion. 탁월한 유능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과 사실 두 가지를 모두 감안해서 결론을 내린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믿음과 사실이라고 하는 두 가지 소주제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긍정 마인드가 있어야 돼. 긍정적인 마인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리더십으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리더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우리 조직과 회사가 분명히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 목표 달성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뭐 누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걸 주는 것도 아니고 리더가 자기 자신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몇 월 며칠까지는 이 목표 달성을 해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리더죠. 리더라고 이름을 불릴 수가 있는 건데 글쎄요.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날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몇 월 달이 될지 3월 달이 될지 4월 달이 될지 내년이 될지 알 수가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아무런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목적지까지 이 팔로우들을 무사히 데려갈 수 있다는 이 믿음, 이런 믿음,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에게 긍정 마인드가 없고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안 되고 리더 자신이 벌써 이 마음 속으로 어떤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현실 세계에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 자체, 마음 자체에서부터 벌써 무너진다고 하면은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는데 리더가 리더 자신을 믿지 못하고 리더가 그 목표 성취에 대한 불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믿음만 생각한다면 이제 허황된 생각이 되는 거고 이제 현실을 봐야 되겠죠. 팩트, 현실을 봐라. 동시에 믿음과 동시에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페이스와 팩트. 그래서 이제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리더십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는데 장애물이나 그 문제점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축소시키거나 그 문제를 합리화시킬 게 아니라 눈을 똑바로 뜨고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 현실적인 감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현실 감각을 가져라. 그래서 현실적인 리더들은 객관적인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실적인 리더들은 비현실적인 생각을 최소화시켜요. 현실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현실, 눈앞에 현실을 어떤 비전이나 그런 꿈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죠. 현실이 이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현실적인 리더들은 이 자기 기만은 비전 달성을 망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리더로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은 이 낙관과 현실주의, 직관과 계획, 또 믿음과 팩트 사이에서 이 균형을 잡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렵죠. 이렇게 말로만 해서 뭐 이게 척척척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대단한 건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현실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너무 또 현실만 생각해서도 안 되겠고 또 자기 직관만 믿고 꼼꼼한 계획이 없이 자기 직관만 믿어서도 또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계획적으로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순간적인 판단력이나 직관력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사실, 페이스와 팩트 사이에서 그 밸런스,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 그게 리더십이죠. 그게 리더십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과거의 경험을 활용한다가 이제 draw on이라고 그랬죠. draw on experience.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건 이제 크게 성공과 실패를 얘기했는데 성공뿐만이 아니라 실패에서도 많은 교훈과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라, listen. 듣는데 그 듣는 거가 이제 최신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세 번째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황을 점검해라. 막 그냥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직관력만 가지고 막 그냥 무대뽀로 돈키호테식으로 나가지 말고 꼼꼼하게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믿음과 사실 이야기했어요. 페이스와 팩트. 믿음과 사실 두 가지를 모두 감안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쉽지 않다. 낙관주의와 현실주의의 그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직관력과 계획. 그래서 믿음과 현실, 페이스와 팩트 사이에서 그 균형의 밸런스를 잘 맞춰 나가는 것이 리더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비게이션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 갈 것인가?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데 어떤 그 기본 룰이 있는가? 그걸 좀 알려주세요. 손 교수님, 그걸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단계적으로 이끌어 갈까요? 그 혹시 거기에 대한 그 법칙이 있나요? 네, 9가지 법칙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가지 법칙을 잘 적어 놓으시고 그 9가지 법칙에 맞춰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해 나간다고 하면은 효율적이 되겠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머릿속에 있는 생각대로 그냥 막 튀어나오는 대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략을 마련을 해서 전략을 가지고 이 조직과 이 팔로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 어떤 방향 제시를 해주고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유능한 리더가 될 수가 있겠죠. 이 전략을 개발하라. 9가지 전략 개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행동의 그 경로를 미리 정해라 하는 거죠. 행동의 경로를 미리 정해라. 루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걸 이제 그림으로 이런 건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게 쉬울 것 같으네. 그림으로 노트에다가 해서 이제 비즈니스다, 뭐 조직을 운영한다, 뭐 비영리 단체다. 이게 다 여기에 이제 해당이 돼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경로, 행동의 경로를 미리 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겠죠. 분명한 목표 설정,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분명한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왕좌왕하게 돼요. 목표가 불분명하니까 분명한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것을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아주 쉽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 나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네 번째 단계는 조직에 물론 이제 혼자서 하는 경우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조직에 어떤 멤버가 있고 팔로우가 있다. 또 큰 조직이다. 이럴수록 그 핵심 인력들에게 그것을 알려야 된다는 거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하게 될 건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핵심 인력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연속되는 건데 이 핵심 인력들이 그 리더가 말한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 그냥 말함과 동시에 비상사태 마냥 그냥 바로 진행해 버린다. 그러면은 바로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와 여유. 그러니까 이제 사람끼리 얘기할 때는 이제 차를 한 잔 마신다든가 그 대화 속에서 어떤 여유. 그러면서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분위기와 그 시간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진짜 여기에서야말로 이제 과감한 행동이 필요한 거죠. 지금까지 이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결정 단계에서 우물쭈물 해버린다. 이러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긍정 마인드만 가지고 무언가를 이룬다. 긍정 마인드라는 것은 이제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그런 초기 단계고 중요한 것은 이제 행동이죠. 행동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건데 여섯 번째 단계 행동으로 옮기는 거에서 실패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또 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7, 8, 9를 하지 않고. 일곱 번째 단계는 발생 가능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예측, 미래 예견 같은 거를 미리 해놔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스킵을 한다. 지나친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사자를 만나서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간다. 이런 발생 가능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여덟 번째는 이제 믿음입니다. 항상 성공을 확인시킨다. 리더 자신이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자꾸 또 조직원들에게 팔로워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핵심 인력들에게 그 성공을 확인시켜 주는 거 자꾸. 그다음 마지막 이제 아홉 번째는 이제 피드백이죠.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그 계획을 자꾸 점검해 봐야 돼. 점검하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자, 아홉 가지 단계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행동의 경로를 미리 정한다. 두 번째는 목표를 세워라. 세 번째는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네 번째는 핵심 인력들에게 알린다. 다섯 번째는 핵심 인력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여섯 번째는 과감한 행동으로 옮긴다. 일곱 번째는 문제가 뭐냐, 발생 가능한 문제가 뭔지 생각한다. 여덟 번째는 성공을 확인시킨다. 믿음이죠, 믿음. 리더 자신이 믿음. 그 다음에 팔로워들에게 그 성공을 자꾸 확인시켜 주는 거죠. 마지막 아홉 번째는 피드백. 매일 매 시간 계획을 점검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아홉 가지 단계, 이게 이제 석세스 블루프린트예요. 블루프린트가 이제 청사진이라는 뜻인데, 청사진, 이 청사진을 뭐 아홉 가지니까 그렇게 많지 않네. 이런 작은 메모지 같은 데다 이렇게 하나 써가지고 항상 자기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우리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백 같은 데다 이걸 넣고 다니면서 항상 그걸 보면은 요 메모지에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아홉 가지 요소를. 이게 항상 요걸
딱 보면서 주머니에서 꺼내던가 아니면 핸드백 같은 데서 딱 꺼내가지고 그걸 보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부족하구나, 요걸 좀 보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을 완벽한 방향으로 분명한 방향으로 완벽하게 리더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성공을 향한 그 블루프린트, 청사진, 이거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탁월한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내비게이션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의 법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엑기스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제일 중요한 게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라고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준비입니다. 준비, 프리퍼레이션이 준비. 이 내비게이션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그 원리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비밀, 시크릿이죠. 비밀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뭐냐면은 준비에 있습니다. 준비.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면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신뢰를 주게 됩니다. 준비를 잘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세일즈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조직의 리더라든가 사람 상대를 많이 한다 이랬을 때는 얼마만큼 준비했느냐 하는 것이 그 상대방에게 또 조직을 이끌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준비. 그 준비를 잘하면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신뢰를 준다. 준비가 많이 되면 말하는 사람, 리더 자신이 자신감이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 신뢰를 표시해 줄 거예요. 반대로 준비가 부족하면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준비가 부족하게 되면은 자신감이 아니라 낙심하게 되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믿지 못하고 또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게 아니라 불신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머리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걸 피드백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 프로젝트나 이런 내비게이션이 성공할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그 키는 또 어디에 있느냐면 리더의 크기에 있어요. 리더가 어떤 수준, 리더가 어떤 수준에 도달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인 것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조직 어떤 길을 따라갈 것인가, 어떤 과정을 밟을 것인가, 여기에 중요한 키는 무엇이냐?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 준비성이 철저한, 준비를 잘한 리더에게, 올바른 인도자에게 하늘문이 열리면서 온갖 보화와 축복이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